여러분들이 뭐 항공모함 하면은 진주만 생각나요. 진주만 영화 2번 나왔어요. 진주만이 항공모함이 참가한 첫 번째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진주만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느냐면 그 진주만 공습 1년 전에 그때 이제 영국하고 연합국 측하고 독일, 이태리, 일본이 한통 속했잖아요. 이때 이제 영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이태리에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타란토 항을 공습해가지고 뭐 전사 59명, 부상 600명, 전함 3척, 중수함 무력화시키고 손상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은 게 진주만 공습이에요.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7일을 했죠. 항공모함 6척을 동원해가지고 진주만을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쑥대밭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카가함을 비롯해서 6척이 참여했는데 미국의 자존심을 밟아버린 거지, 일본이.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카가함 있어요, 카가함. 근데 그 배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악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이다. 진주만을 공격은 그 배로 다시 태어난 그 한 명에 가서 일왕하고 총리하고 악수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냉정한 거구나. 우리 같으면 지금 일본하고 말도 안 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거를 다 잊었는지. 그 얼마나 만행이 심했어요. 진주만 자존심을. 근데 그 미국에서 이제 항공기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와서 F-35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또. 그래서 어제 저기 오늘의 이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는 이런 정말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진주만은 항공모함을 활용한 가장 성공한 전투지.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는 것이 이제 미드웨이 해전이죠.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이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항공모함 호넷하고 엔터프라이즈 2척을 동원해가지고 일본까지 1000km까지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항공기를 띄워서 도쿄 공습을 한 거예요. 미국이 항공모함을 빨리 격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죠. 미드웨이를 점령하자. 미드웨이가 하와이하고 일본하고 중간 위치에 있거든. 거기서 항공기를 띄우면 하와이도 공격할 수 있고 거기서 좀만 더 가면은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 여기를 점령하자. 그래가지고 총 동원해가지고 항공모함 4척을 동원하고 전함 순양함을 따라갔어요. 미국은 항공모함 3척으로 그걸 방어를 했죠. 근데 미국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우수했던 것이 암호 해독 능력이에요. 암호 다 알으면 끝나잖아. 그 전투 비밀을 다 알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레이더도 있어요. 레이더는 전파를 보내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거 가지고 다 이동을 체크하는 게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게 레이더잖아요. 그때 당시엔 미국은 레이더를 개발하고 일본 레이더 기술이 없었어요. 그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야. 그래서 일본이 출항하는 거 뭐 6월 4일쯤 미드웨이를 공격할 거라는 거 알았어요. 미국이 암호 해독해가지고 뭐 걔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딱 어떤 숫자를 보니까 이게 미드웨이로 6월 4일쯤 공격한다는 얘기구나. 그걸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이건 뭐 암호를 사실 기만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찬반이 있었어. 이거 진짜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을 지휘한 니미츠 제독이 믿자. 그걸 중령 얘기를 들었어. 막 순위부에서도 반대했는데. 그 지휘관을 정확히 믿어주고 그래가지고 미드웨이 해전을 딱 대비했어요. 항공모함 3척, 일본은 4척. 4대 3으로 싸운 거지. 그래서 일본은 그때 이제 항공모함 쭉 가면은 먼저 항공기가 떠가지고 미드웨이를 공습을 하잖아요. 섬을. 공습하고 돌아와서 또 무기를 또 실을 들어야 거 아니야. 그때를 딱 노려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에서 뜬 항공기가 다 가서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5분 만에 일본 항공모함 3척이 깔아앉았어. 5분 만에 역사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이 좌절을 걷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기를 잡은 전쟁이 미드웨이 해전. 그래서 이 미드웨이 해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미드웨이 해전도 2번 영화 나온 2번 영화.
세 척 중에 미국 항공모함 한 척을 침몰되고 일본은 네 척 다 침몰됐단 말이죠. 전사자도 미국은 307명, 일본은 3,057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했죠. 일본은 거의 뭐 항공모함 4척에다 순양함 2척, 준순양함 2척, 경순양 엄청난 손실을 봤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일본은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이렇게. 일본은 정말 대단한 은폐된 국가. 러시아 순양함 뭐 모스크바가 격추됐는데도 뭐 화재로 했다고 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국민의 생명을 정말 헌신장 같이 생각하는. 일본 태평양 전쟁 읽어보면은요, 전사 읽어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 일본 애들은 진 적이 없어. 가면 다 이겼어. 잠수함이 뭐 항공모함 격침하고 뭐 격침하고 뭐 다 거짓말로. 그리고 뭐 나가서 싸워 그러면 뭐 많은 잠수정 모아서 돌아올 수도 없어. 돌아올 기름도 없고 가는 기름만 채워줘. 그래도 나가요. 나가서 싸우다 죽는 거예요. 아무튼 미드웨이 해전은 그래서 항공모함이 참여한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였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에서도 항공모함이 참여했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요? 몰랐습니다. 항공모함이 참여 안 한 줄 아는데 초기에 막 우리가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그때 정말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었지. 그래서 낙동강 전투, 최후의 보류, 낙동강 이남을 뺏기면 우리는 끝난다. 이런 상황에서 절규를 했죠, 국군들이. 그래서 이제 북한들을 폭격을 해달라 하는데 항공기가 있어 뭐가 있어. 북한에서 다 우리 항공공항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냥 항공기 뜰 수도 없고 항공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미군들한테 SOS를 쳤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항공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항공기가 왔는데 일본에서 한국 부산까지 오는데 67분. 그리고 와서는 15 내지 20분 작전하면 끝나는 거야. 가야 되니까. 그 가다가 기름을 못 맞추고 떨어지는 항공기도 있어요. 진짜 리얼하게. 그래서 신속하게 복귀하느라고 가다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전투는 정신도 없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폭탄 적당히 떨어뜨리고 갔을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군 중장, 미군 공군 중장이 요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다가. 아니 이래서는 효과적이 않다. 그래가지고 항공모함이 좀 와서 직접 해달라. 그래서 항공모함이 4척이 참여했어. 그때 영국의 트라이엄프라는 항공모함도 왔어요. 4척이 계속 지원해 준 거야. 그래서 이 항공모함 가까이서 하니까 5 내지 10분이면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5 내지 10분. 그래서 장시간 뭐 작전하고. 그래서 이때 엄청난 핵형공을 세워가지고 북한군 막 포로로 잡고 그랬어요. 근데 북한군 포로가 대구에 잡힌 포로가 너 6.25 전쟁 때 나중에 뭐가 제일 무서웠냐 그랬더니 그 파란 항공기 그랬다는 거야. 파란 항공기. 그게 슈팅 스타라는 미국의 항공기거든. 파란색이었대, 파란색. 그것이 엄청나게 역할을 해가지고 그때 공포가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정도로 한국에서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기억 못 하는데 흥남 철수작전. 이때는 막 우리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철수했잖아요. 중국군이 막 물밀듯이 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수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중국이 막 포위한 거야, 흥남을. 사방에서. 그때 미국 항공모함 7척이 동원돼, 7척이. 7척이 동원돼가지고 그 포위하는 걸 다 차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흥남 철수작전에 10만 명을 우리가 철수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한국 전쟁에서 항공모함 역할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몰라. 지금은 왜 항공모함 가지고 있어? 뭐 항공모함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1949년도에 미 의회에서 항공모함 또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 항공모함 그만 만들어 돈 많이 드는데 그래 잘랐어. 그런데 1950년대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6.25 전쟁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막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르면 안 되겠네. 그래서 1951년도에 다시 승인을 했대.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는 미국의 항모를 처음 만들면 5개월 만에 승인된 지 5개월 만에 취소됐어.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 분석하면서
아, 그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시 살아. 그래서 현재 11척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전쟁에서 그게 없었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한국말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1982년도에는 포클랜드 해전. 그 영국이 그 포클랜드 해전이 일어나면서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핵잠수함 5척, 디젤 잠수함 1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아까 셰필드함을 비롯해가 구축함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로 그 아르헨티나의 그 항공기와 교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도 말은 좀 제목이 어려운데 2만 톤 항모가 있었어요. 베인티싱코 데마요라는 이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이 항공모는 어떠한 이유로든 전투에 참여를 못했어. 맨 처음에 와가지고 영국의 핵잠수함이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격침시키면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정비 불량 뭐 이런 이유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영국의 항공모함 2척은 참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제 전후에 이제 전후 분석을 하면서 야, 아르헨티나 우리가 아무리 IMF 맞고 그래도 힘들어도 어떻게 이 아르헨티나가 우리 섬을 강탈한단 말이야? 우리를 우습게 봐?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항공모함은 2만 톤, 3만 톤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좀 오래됐고. 그러니까 그때 영국의 항공모함만 좀 튼튼한 항공모함 가지고 있었으면은 쓸만한 항공모함 가지고 있었어도 억제했을 거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19년 만에 요즘에 이제 7만 톤짜리 그 항공모함 그 퀸 엘리자베스 두 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